직장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. 진짜 언니들. 여러분 그쪽 저쪽 대각선 쪽 다시 한번 우 한번 해보세요. 박수 치면서. 네, 남동생 대표 우리 예. 김군 나왔는데 호응이 아유. 아직도 좀 부족해요. 제가 밖에 나가서 훈련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동생 대표 김양 나와주셨고요. 안녕하세요. 또 왔습니다. 동생 1호. 네네네. 이렇게 모였다는 거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겠죠. 우리 피부 주치 닥터정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피부공작소 닥터정 정원순입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이 세 분이 환상의 세트 플레이, 우리 산발이에 이은 세트 플레이를 아주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, 우리 이제 김군도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끌려오는 건 아니죠? 전혀 아니죠. 그렇죠. 네,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래요? 피부과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. 그 다음에 저번에 그 피부과의 역사 같은 느낌. 그래요. 레이저의 역사. 정말 재밌었던 자발적으로 것 같습니다. 지금 오고 있는 네. 걸로. 그래서 뭐 김군에게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남동생들을 위한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남자도 피부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뭐 김군의 활약 기대됩니다. 자, 남동생들 이제 남자들 요즘은 뭐 남자분들도 뭐 피부 관리 엄청 뭐 신경 쓰시지 않으세요? 네, 많이 하죠. 많이들 오세요.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도 오기도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맞아요. 깨끗한 피부를 원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다녔던 어떤 이제 금융권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? 딱 뭔가 깔끔하고 뭔가 마음에 단정하고 맞아요. 매끈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굉장히 피부 관리 신경들 많이 쓰십니다. 특히나 진짜요? 위자리로 이제 또 이제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는 용서해도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 용서 못한다. 라는 어떤 그런 또 시스템이 작동될 수도 있고, 근데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그쵸. 실제 이제 넘버로 숫자로 대표되는 나이보다는 실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인드와 어떤 생각과 어떤 피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고 좋았어요. 특히나 이제 위로 가실수록 이분들이 좀 뭐 성공한 사람들 이른바 저 사람 얼굴 좋아 보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. 타고나서 뭐 그런 분들도 어쩌다 있겠지만 다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들을 다 관리받고 계신 거네요. 관리 플러스 뭐 뿌띠 뭐 어떤 것들 뭐 이런 거. 근데 그런 게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의학기술이라는 게 발달을 하고 약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는데 과학기술이 좋아지는데 굳이 그거를 이용을 안 하고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사실 저는 이건 뭐든 다 이미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지금 모던한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정말 이미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게 어쨌든 중요하고 내가 뭐 자신감이 있어서 보여지는 이미지에 관심 없이 나는 내 속을 정말 꽉 채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떤 인터랙티브한 사회에 살고 어떤 플랫폼이 중요한 상황이 되면서 어떤 다 같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주어진다면 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옛날보다는 됐어요. 내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력보다는 내 실력을 어떻게 표현하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부도 중요해졌고 이제 어떤 그런 뿌띠 시술도 되게 중요해졌던 게 이제 가령 제가 연예인들을 이제 시술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궁금하네요. 네. 이제
너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예. 내가 아줌마 역할을 맡았거나 뭐 아니면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여야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동안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. 내가 뭐 되게 센 이미지여야 되는데 또 뭐 이렇게 강아지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또 센 이미지면 좀 더 고양이상을 만들어드려야 되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되게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필러를 어떻게 넣느냐, 그렇군요. 저는 뭐 이건 처음 알았네요. 보톡스를 그다음에 또 이제 화면에 잘 나오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뭐 그냥 실물로 보는 게 더 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겠다. 달라지거든요. 그 뭐 배역을 뭐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이거는 뭐 촬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한 달 촬영으로 끝나는 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르죠. 그거에 대한 화보를 찍느냐 드라마를 그렇죠. 찍느냐 영화를 찍느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해드려야 돼요.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뜻밖이었던 게 사실 이제 헤어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그 역할에 따라서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뭐 메이크업을 그렇게 하고 옷을 그렇게 입고 그래서 뭐 코디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의학의 세계에서도 이게 펼쳐지고 있는 줄 생각을 못했네요. 그런데 이제 그게 꼭 비단 옛날에는 연예인들만 그랬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SNS에서 보여지는 자기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리긴 해요. 너가 이런 SNS에서 좀 더 예쁘게 보이길 원하니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좀 더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겠니? 뭐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자기 이미지를 되게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거에 맞춰서 좀 해드리긴 하지만 또 그 이미지가 바뀐 걸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성형을 하시기 전에 뭐 뿌띠를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코를 높였을 때는 상상만 하고 그림 3D로만 본 거지 그게 실제로 높아졌을 때 나의 이미지가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약간 필러를 조금 해봐서 내가 이제 코가 이 정도 높아졌을 때는 내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. 이미지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하는 차원에서도 많이들 하시게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의외로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분들은 우리 여동생들도 그렇고 사실 평소에도 늘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해오는 건데 남성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하니까 어떤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제부터 내가 맘먹고 하겠어 그러면 그걸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효과가 이렇게 좀 확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눈 밑에 뭐 필러를 넣거나 코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사실 주름이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이마나 미간 같은데 사람을 많이 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인상이 되게 자꾸 인상 쓴다는 받는 거는 확실히 좀 어떤 거 뭔가를 회의를 하거나 뭔가 미간 주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미간 주름에 이제 보톡스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스터디도 있어요.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보톡스를 미간 주름이 심한 사람들을 맞았을 때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한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재미있는 그래서 그게 아티클이네요. 그래서 논문? 아티클? 네, 논문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직접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저희가 측정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해봤는데 그거를 핀 사람들이 훨씬 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많이 올라가더라. 왜 그러니까 배우라는 그런 직업이 아닌 이상 왜 배우들은 또 이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. 그 역할상 이제 막 표정이 보여야 되니까. 근데 그 또 옛날 얘기 하자면 옛날엔 이 미간 주름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이거가 펴지는 것 자체가 내 얼굴을 확 달라지게 만들고 뭐 그게 뭐 어떤 연륜의 표시야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랬는데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어느 연령대 계신 이제 좀 잘 나가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. 미간 주름이 다들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있을 나이잖아. 그거는 다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야. 그래서 지금 뭐 이 방송을 지금 우리 남동생들도 들을 거고, 남동생들과 함께 사는 뭐 우리 여동생들도 들을 거고, 그리고 일반 그냥 우리 또 이제 저의 뭐 선배 되시고 동료 되는 남자분들도 들으실 건데
이게 이제 인식이라는 게 금방 변하더라고요. 그럼요.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야. 그럼요. 내 눈에 좋은 게 남의 눈에도 좋은 거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까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선생님 이마가 제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 여기 그 미간 주름이 정말 살짝 있을 듯 없을 듯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걸 되게 정교하게 계산하신 건가를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 아직 안 맞고 있는데 진짜? 제 친구들은 또 많이 그래요? 맞아요. 의사들도 많이 맞고. 너무 팽팽하신데 그러면? 팽팽하세요. 그래서 맨날 저도, 웃고 사셨나 보다. 저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맞기 시작해야 될까. 이제 저도 언제쯤 맞기 시작해야 될지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. 지금은 뭐 전혀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맞고 나서 좀 약해지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좀 일부러 약하게 놓으셨나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것도 사실은 조절을 해서 놔드려요. 아. 내가 표정을 정말 안 지으면 솔직히 네. 어색한 건 사실이에요. 진짜로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놔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또 미간 주름도 사실은 그냥 딱 누구나 다 일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U자, H자 뭐 다 종류가 다양해요. 그래서 어떤 근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맞춰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다 이미지입니다.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히려 여성분들보다는 좀 더 이미지에 신경 쓰는 피부 관리들, 그러니까 단순히 뭐 톤이나 결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성형까지는 네. 여성분들은 용감하게 성형으로도 가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남성분들은 저 그거는 절대 안 하죠. 부담스러우니까 네, 특히 이제 그래서. 좀 뭐 어느 자리에 있다 그러면 두 사람 뭐 성형했어 이런 게 되게 불편하거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쪽 피부과로 많이 그래서 좀 이제 이런 하겠다. 이미지 예. 싸움에서는 약간 이제 피부과로 많이 오게 되죠. 그래요. 그 우리 뭐 여자는 뭐 피부, 뭐 남자는 뭐 할 때 그 우리 남동생들도 요새 피부에 관심 많죠. 그렇죠. 저도 이제 그랬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 동영상 강의 같은 걸 한번 녹화를 했어요. 근데 얼굴이 나오는 걸 하니까 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신경 쓰이죠. 부모님이 너도 비비크림 같은 거라도 바르고 가라. 부모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남자도 이제 피부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 특히 이제 영상물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 우리 자기 셀카 찍잖아. 그렇죠. 뭐 이런 거 보면 뭐 이쁘게 나오게. 그래서 제가 항상 좋죠? 말씀드린 것입니다. 사진에 잘 나오길 원하십니까? 아니면 평상시 보기에 좋길 원하십니까? 그게 또 다르구나. 그럼요. 영상에 나오려면 좀 과하게 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지 않으면 별로 여하튼 영상을 주로 하시거나 영상에 뭔가를 하시려면 저 내일 영상 찍는데 좀 선생님 뵙고 갈 걸 그랬다. 좀 되게 과하게 뭔가를 해놔야지만 이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약간 네. 입체적으로. 그렇죠.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군요. 네, 그래서 영상은 화보는 고칠 수라도 있는데 영상이 그러네요. 이게 좀 보정이 좀 옛날에 비해서는 잘 되지만 그래도 영상은 살짝 보정이 화보보다는 힘들어서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뭐 그런 영상을 많이 찍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은 과하게 좀 해드려야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막상 좀 더 이제 좋게. 찍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게 약간 있죠.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은 영상에서는 좀 심심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. 그리고 조금 더 기본적으로 좀 커 보이는 것 네, 같아요. 커 그리고 보이는 이제 거죠. 얼굴 커 이제 각이 지거나 좀 이런 분들은 실물로 봐서는 이게 그냥 예쁘게 각이 져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이게 걸려 거슬려 뭐 이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김양은 동생 이로는 네. 남편 김군 네. 피부 뭐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뭐 좀 해주고 싶어요? 뭐 아까 동영상 찍는다 그랬잖아요. 동영상 찍은 거 봤어요? 아니요.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 이게 진행을 해가지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는 부분을 캡처한 걸 제가 봤어요. 네. 네, 근데 뭐 캡처본으로는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영상이라는 게 한번 찍어서 놔두면은 계속 남는 거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깔끔하고 이왕이면 좀 좋은 이쁘게.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좋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제가 비비크림 발라준다는 깜빡해가지고 생얼로 찍은 것 같더라고요. 영상을 생얼로요? 되게 용감하고 자신감이 넘치네요. 네. 그래도 가끔
이렇게 팩 같은 거는 마스크팩 이런 걸로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아직 뭐 특별하게 많이 해본 건 그래서 없는 이제 것 영상 남기면은 여자들은 항상 화사하게 나오는데 되게 남자들은 별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역시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이런 걸 나가야겠다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요. 보통 그래서 남자분들이 근데 또 뭐 보톡스랑 필러를 하려고 생각을 이제 굳히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와이프나 주위 사람들의 설득도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장 설득하기 쉽고 또 실제적으로 했을 때 아까 말한 영상 같은 데서 좀 더 깨끗하게 보이고 네. 좀 화사하게 보이는 방법은 사실 제모예요. 그래서 이 제모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털이 그렇게 큰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. 피부에서. 없어도 그만이에요. 이게 뭐 내가 정말 남성적인 이미지를 원해서 뭐 수염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큰 기능이 있진 않아요. 오히려 문제가 많죠. 이게 막 자꾸 면도를 그루밍을 하다 보면 염증도 잘 생기고 여드름도 잘 생기고 또 이게 빨리 자라시는 분들은 하루에 2번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저녁 때만 되면 또 이미 검해져갖고 네. 이 검은 느낌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여요. 추레해 보이는 거죠.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화장을 해도 그렇고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고 이 약간 거뭇한 이 자국이 있는 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. 왜냐면 조명이 있기 때문에. 조명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. 되게 밝은 조명 아래서는 색깔들이 좀 변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국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제모를 하고 나면 일단 나이가 어려 보이고요. 그다음에 피부가 깨끗해 보이고 어떤 밝은 조명에 갔을 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이미지나 이거를 떠나서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. 그렇지. 이게 왜냐면 매일 2번씩 하던 사람이 뭐 한 달에 한 번 면도를 한다 그렇죠. 이러면 그거만큼 편한 게 없는 거예요.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. 그게. 그러니까는 어떤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편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죠. 그래서 뭐 면도기도 좀 덜 써도 되고 뭐 날도 덜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자꾸 자극이 되던 것도 덜 자극이 되고 그래서 의외로 한번 해보니까 진짜. 그래서 제모를 하면 꼭 3, 4, 5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모를 해요. 사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너도 해봐 이렇게 하고 다들 데리고 와요. 제모를 하면. 지금 제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뭐 제모하면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건 보통 여성분들 이제 여름에 이제 뭐 겨드랑이나 뭐 이런 거 민소매 입고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쪽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남자들은 나 이게 수염이 불편하니까 수염을 해야겠다.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 못했어요.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모 해볼 만한데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거를 하고 나서 남자분들이 사실 잘 소개를 안 하는 거는 있거든요. 자기 뭐 관리를 했다, 뭐 보톡스를 한 거나 필러를 한 거나 이런 거 사실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제모는 줄줄이 끌고 들어오세요. 너무 편하니까 자기가. 그래서 제모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우리 김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도 면도를 뭐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게 껌껌한 게 없어진다라는 거 되게 좋은 것 그래서 같아요. 이게 정말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걸 하면 어려 보여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, 많이 어려 보여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지저분해 좋아하세요.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묘하게 그게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들 해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승무원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구나. 네. 근데 참 겨드랑이 제모도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다리 제모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좀 이렇게 뭐 왁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직업상 또 이게 털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의외로 사실 제모를 많이들 하기는 하세요.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러나 몇 군데의 털은 버려도 됩니다. 네. 특정한 기준이 그래요. 없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피부 관리를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 피부랑 이게 뭐가 다를 거잖아요. 두께 뭐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겠죠. 그거 이거 빼고는 뭐 특별하게 뭐 시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을 쓴다든지 할 때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없는 건가요?
네, 어차피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. 저희가 네. 피부를 나누는 캐테고리가 그렇군요. 이제 남성 여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유분기가 있느냐, 뭐 유분기가 적느냐, 아니면 뭐 이제 주름이 좀 많은 거냐, 주름이 좀 적은 거냐, 아니면 좀 잘 빨개지는 피부냐, 잘 안 빨개지는 피부냐 이런 식으로 캐테고리가 나가지. 오히려 그 카테고리가 더 이렇게 구분이 더 되는 거군요. 되는 거지. 네, 뭐 남성이나 여성의 캐테고리는 조금 그렇게까지 중요한 캐테고리는 아니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피부 관리에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면 남성분들도 사실상 비슷하고 똑같다라고 네, 봐도 똑같은 거죠. 뭐 겨울에는 보습 신경 쓰시고요. 네, 뭐 맞아요. 그런 것들 뭐 여성분들이 신경 쓰는 그런 거. 네.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이렇게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면 이제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워낙 피부 관리나 이런 거 신경을 열심히 쓰는 분들이 많았어 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. 처음엔 인상적이었고 나중에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왜 저 사람은 관리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또 첫 번째로 있었던 직장은 약간 그러면 뭐 저렇게 뭐 좀 유별떠네 이런 게 강했던 조직이었는데 그 다음 조직은 이제 그런 게 아주 그냥 칭찬받는 그런 분위기니까 처음에는 인상적이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이게 바람직하다. 저게 맞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이 가니까 오히려 이제 뭐 관리가 좀 덜 된 것 같거나 뭐 그러면 보기가 저는 안 좋더라고요. 기왕이면 생기 있고 젊어 보이고 뭐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미지 싸움이에요, 정말. 그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속한 뭐 연예인들이면은 뭐 드라마 영화가 되겠지만 내가 속한 아까 말한 대로 회사의 분위기, 내가 속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이미지를 내가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게 결정이 되고 하시는 게 뭐 아직까지도 남성들이 많이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도적으로 뭔가 플랫폼을 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추는 게 아마 남자의 피부 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 나는 자연스럽게라고 표현을 해봅시다.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뭐 맞다 하고서 산다라고 치는데 뭐 주위에 친구들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화장품도 열심히 바르고 뭐 관리도 뭐 종종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젊어졌어. 그래서 뭐 오랜만에 뭐 친구들끼리 만났어. 내가 늙어 보이는 사람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갑자기 이들이 다 이렇게 영해지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. 맞아요. 이런 분위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요. 그렇죠.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나이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요즘은 다 젊으니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. 부담스러워지는 거. 맞아요. 뭐 열심히 또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자연스럽게까지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좀 신경 쓰고 사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분들 중에 뭐 정말 화장품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모님보다도 더 화장품 값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좋은 화장품으로 뭐 이렇게 쓰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흔히 뭐 나는 그 와이프께 발라보니까 좋아서 와이프 거 뭐 발라.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남자 화장품은 좀 더 셀 것 같고 여자 화장품은 조금 더 순할 것 같고 그래서 남자 피부엔 여자 화장품이 안 맞을 것 같고 당연히 남자 화장품은 여자 피부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여자 화장품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남성들은 남성 전용으로 된 걸 쓰는 게 좋을까? 뭘까요? 네, 제가 처음 시간에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화장품은 저는 꿈을 파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나 이 화장품 써.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 남자 여자의 성향 어떻게 바르는지의 성향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호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남자형인지 여자형인지가 좀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. 가령 향은 여자가 더 좋아하는 향이 있고 남자가 더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. 발랐을 때의 느낌을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이 있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. 그럴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향수도 다 약간 여자 향이 있고 남자 향이 있는 것처럼 선호하는 게 틀린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화장품의 향도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바르는 캐릭터. 여성분들은
잘 훈련이 돼 있어요. 이거 단계 바르고 그 다음 단계 바르고 그 다음 단계 바르고. 남자 너무 귀찮거든요. 50% 이상의 남자분들은 귀찮아합니다. 여러 가지를 바르는 걸. 50%가 아니고 거의 99%. 그래서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것들에 대한 제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남성용이라고 해서 올인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어떤 남성분들은 어떤 미백보다는 약간 보습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 성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더 네. 포커싱이 많이 돼야지만 팔리는 거죠. 각자의 젠더의 꿈에 맞춰서 예. 화장품 예. 제품은 나옵니다. 근데 참 이제 정말 어릴 때부터 좀 궁금했던 게 남자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우리 목욕탕 가면 있는 남성용 맞아요. 스킨 로션. 아버지들 화장품 화장품. 그 아버지 냄새 나는 일단 거. 그거 하면 저는 이제 아저씨 화장품이라고 부르는데 그 냄새가 참 항상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거든요. 네. 왜 남자 화장품은 꼭 이런 냄새가 나야 되느냐. 쾌남 해갖고 막 알코올, 어지러우는 알코올 냄새 같은 거. 이거 네. 왜 좋아하나?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게 제일 잘 팔렸으니까. 그 당시에는 이제 당시엔 그런 그랬던 게 것 같아요. 네, 선호됐던 거. 그게 제일 잘 팔려서 그렇게 향을 넣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꿈입니다.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저는 오늘 사실은 남자 피부 얘기를 하면서 남자 피부는 여자 피부와 완전 다를 거기 때문에 남자들은 피부 관리를 이렇게 신경 쓰세요. 이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. 그렇죠. 다만 이제 그들의 뭐 생활 습관, 그렇죠. 남성과 여성의 생활 습관, 뭐 약간의 뭐 향의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느낌에 네. 대한 그 발림의 터칭, 느낌도 예. 남자랑 여자분들이 다르거든요. 발림을 그러니까 오히려 선크림 같은 경우도 여자분들은 사실 발림성이 좀 안 좋아도 기능이 좋다면 참고 바르시거든요. 그렇죠. 뭐 끈적이는 거 뭐 네, 해도 그래도 바릅니다. 남성분들 조금이라도 끈적이죠? 절대 안 안 바르십니다. 아. 절대 안 바릅니다. 이해가 안 가. 아니 좋은 건데 조금 끈적인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그게 바르면 이해가 답답해서. 돼요. 저도 약간 남자 성향이 있는지 좋아도 끈적인다 그러면 저도 싫거든요. 예. 저도 화장품을 바르면은 딱 스킨 로션, 선크림 바른다 하면은 스킨 로션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선크림은 그 남성용 같은 거 제일 이제 그 끈적이지 않는 거 맞아요. 그런 발림이 거 좋은 거. 네. 이런 게 답답해서 못 쓰는 것 같아요. 선크림 매일매일 발라요? 매일 바르고 있어요. 아우 진짜 바람직한 우리 동생들 화이팅. 진짜 화이팅. 정말 잘하고 있어요. 저 그렇구나. 선크림 얘기 나와서 궁금한 게 있어요. 저는 뭐 선크림만 바르고 뭐 집에 왔을 때 아니면 화장까지 하고 외출했다가 집에 왔을 때 둘 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2차 세안으로 뭐 클렌징 폼 해가지고 이렇게 세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렌징 그게 뭐야 그냥 폼 클렌징 하나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선크림도 뭔가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폼 클렌징으로 딱 안 닦일 것 같은데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괜찮은 건지 조금 여기 이제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자면 선크림을 발랐다 남자든 여자들은 메이크업을 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클렌징이라는 걸 매일 하잖아요. 선크림 여부와 상관없이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은 안 하고 선크림까지는 뭐 보편화돼서 바른다. 선크림도 정말 클렌징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심지어 그 클렌징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안 하는 남자분들이 더 많겠죠. 네. 저녁에는.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. 저녁에 클렌징을 꼭 어떤 형태로든 하시라고. 그게 물론 당연히 선크림 흡수도 되고 어느 정도 또 땀이 나거나 일상생활 하면서 흘러내려서 없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클렌징을 뭐 정말 1차를 하는 사람은 다 안 없어지고 뭐 2차까지 해야 다 없어지고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조금 클렌징을 어떤 형태로든 해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선크림을 안 발랐어도 안 발라도 하셔야죠. 아 그래요? 네, 얼굴은 좀 닦아주고 주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만약에 설마. 그날 선크림도 안 바르고 뭐 그랬다. 저는 클렌징 안 하는데.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뭐 이렇게 막 2차 네. 세안까지 하실 네.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저는 클렌저를 그게 이용해서 저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. 오늘 메이크업을 했다. 자 그러면 2차 세안을 한다. 세안을 2번에 걸쳐서 한다. 클렌징을. 자 오늘 굉장히 약한 걸로 하나 발랐어. 그냥 하나짜리 가벼운 걸로 클렌징한다. 자 오늘 선크림스러운 거 뭐 안 발랐어. 그냥 세수만 한다.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. 클렌징을 하는 게 좋은 거군요.
생각을 해보시면 네. 아까 말한 대로 피부는 환경이랑 제일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부위예요. 내가 이거를 화장품을 발라서 화장품을 없앤다는 의미보다는 미세먼지가 90이나 나갔다 왔는데 여기에 끼어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. 그리고 환경에서 노출된 것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그냥 자면 이게 그냥 계속 다 흡수가 되고 안 좋은 거죠. 이건 내가 바른 것만 닦아내시는 게 아니죠. 왜냐하면 저는 클렌징도 미안해요. 이렇게 무식한 소리해서 화학 성분이니까 안 하면 더 좋은 건데 메이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 했거든요. 화학약품보다 미세먼지에 있는 화학약품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. 여러분, 남동생 여러분, 뭐 여동생 여러분, 오늘 화장을 내가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었어. 선크림도 안 발랐어. 그래도 클렌징은 하고 잡시다. 클렌징이 알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네.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클렌저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클렌저도 사실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오일 클렌저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오일 클렌저가 되게 민감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네. 아까 살짝 이렇게 그 여드름들이 잘 안 도돌도돌하다 저는 그러는데 이쪽 안 맞는 사람. 어쩌면 오일 클렌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요즘은 계면활성제를 안 넣기 위해서 약간 코코넛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로 거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오일 성분 자체도 있는데 정말 아까 말한 대로 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사람들한테. 네, 그리고 오일도 뭐 2차 세안을 하긴 하겠지만 그 오일이 정말 좀 잘 안 맞는 분들이 네. 계시긴 하세요. 네. 특히나 예전에 여드름이 좀 많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오일 클렌저를 쓰실 때 좀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실 정말 뭐 약산성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 어떻게 하면은 내 피부에 있는 장벽의 pH 밸런스가 너무 깨지지 않게. 그리고 예전에 이거 왜 이거 진동 그거 뭐였죠? 초음파 그 클렌저 있잖아. 뭐라고 그랬지? 진동 그 클렌저 기계. 있었잖아요. 기계 그거 이름도 있었잖아. 뭐 있었죠. 한참 유행했죠. 맞아. 클라르소닉. 어, 그래요.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런 걸 비슷한 브랜드가 또 막 나왔어. 그거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 그거를 좀 홍보도 하기도 그랬었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이게 장벽이 하여튼 무너지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서 클렌징도 사실은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까 때도 밀지 말라 이랬던 것처럼 네.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깨끗한 공기 안에서 산 안에서 살았으면 네. 어쩌면 뭐 클렌징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 폴루션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, 피부에는. 그리고 이제 피부를 통과 못하는 그냥 그런 먼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요새 미세먼지는 정말 그 모공 안이랑 네. 이런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세먼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클렌징을 깨끗이 네, 굉장히 다릅니다. 네, 잘 하시는 네. 분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조금 나긴 하죠. 반성합니다. 선생님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, 지금. 나는 더 좋을 수 있었어 보니까. 깜짝 놀랐어, 지금. 그렇군요. 네.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전에 최고로 이제 그 피부 관리를 하고 자잖아요. 보통 자는 동안에 피부가 재생이 돼야 되니까 저는 그렇거든요. 가장 리치한 크림을 바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바르고 단계별로 초록 열심히 바르죠. 네, 네. 이렇게 바르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살짝 미끄덩미끄덩해요. 그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. 근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기에는 그래도 밤새 공들인 그런 관리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침에 세수하면서 네, 물 세수하거든요, 아침에. 그래서 근데 이제 혹자는 아침에도 그 클렌징 폼 같은 걸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야 아침에도 된다. 클렌징을 하는 게 좋은지. 네, 근데 뭐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 그거는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이제 본인의 그런 뭐 성향이겠죠. 왜냐하면 이렇게 저녁에 잘 관리를 하시면 사실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.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면 아침에라도 그렇죠. 왜냐하면 그 안에 유분기나 이런 게 밤새 좀 나오거든요. 그리고 또 건조해지기도 하고 밤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아침에 하는 그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가긴 하겠죠.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밤에 거는 잘 안 하시는 거죠. 했으면 아침에는 물세안 중요도가 떨어질 정도도 거예요. 근데 이제 괜찮다. 네,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. 근데 뭐 일부 이제 뭐 마케팅 때문인지 또 아침용 세안
뭐 맞아, 이렇게 맞아. 해서 또 그런 따로 거 나온단 그건 말이에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좀 이게 덜, 아침에도 세안을 네, 해야 되는 자극적인 건가? 뭐 그것도 이런 아마 생각이 꿈을 드는 파는 게 거죠. 아닐까요? 그런 것 같죠.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깨끗이 자기 전에 세안하시는 거 남동생들 중요해요. 이렇게 하시면 아침에는 그냥 가볍게 해도 충분하다. 네. 예,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되겠네요. 질문이 네, 네. 있으셨던 아닙니다. 남자들이 음. 보면은 잘 때 클렌징은 다들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. 요즘 클렌징 역시 폼 남동생들 쓰는 거는 화이팅. 너무 남자들도 멋있어. 열심히 하고 있다. 어. 뭐 바르는 건 안 할 뿐이다. 라는 것 같습니다. 클렌징 하고 나서 클렌징 뭐 세수하고 나서 네. 스킨 로션 뭐 이런 게 뭐 바르고 자요 자기 똑같죠. 전에. 그냥 클렌징을 하고 스킨 로션 바르고 잔다. 클렌징은 근데 가끔 안 할 때도 있다 뭐 이런 거죠. 아니 그런 건 없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송합니다. 클렌징이라는 게 저는 화장품을 지우는 거. 그러니까 아니 그 세안제로 지우느냐 이 말을 하는 거지. 그냥 폼 세수를 클렌-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, 그렇죠. 그걸 매일 지우고 있어요. 네, 남자들은 다들 폼 클렌저 그냥 항상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나보다 난데요? 저보다 낫네요. 무슨 연령대의 차인가? 이게 저 귀찮음의 차일 수도 있고 네. 그게 궁금하네요. 이제 이런 세안 같은 거를 요사이 이제 제가 머리가 깜빡하나 봐. 뭘 질문할 건지 까먹었네. 우리 두 분이 편집하실 겁니다. 두 분이 뭐 그냥 내보내려고요. 편집도 귀찮아요, 요즘. 그래서 그래 아까 남자들이 여자 화장품을 써도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 선호도에 맞춘 약간의 뭐 어떤 베리에이션을 준 거지 어떤 성분상의 그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.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자분들이 내 거 떨어졌어. 그러면 내 와이프 거 그냥 써도 된다는 거네요. 그럼요. 그럼요예요, 네. 여러분. 그럼요. 비싼 거 사주시고 뺏어 쓰시면 돼요. 답이 딱 나왔네요.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같이 쉐어하시는 거예요.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피부 좀 민감하신 여자분들이 크림을 좀 맘먹고 샀는데 내 피부에 안 맞아. 버릴 수도 없잖아요. 남편 주면 된다고. 남편은 그냥 약간 강아지 주듯이 하네요. 유통기한 지나고 남자 주는 것처럼. 그래. 얘기 나온 김에 화장품에 왜 유통기한 찍혀 있잖아요. 네. 그게 보통 이제 식품 같은 경우도 뭐 우유나 이런 거 보면 유통기한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어서 요거보다 조금 넘겨서 써도 된다라고들 일반적으로 식품인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. 네. 화장품은 어때요? 저는 별로 유통기한 지난 거는 바로바로 버리기는 해요. 그리고 혹시나 뭐 개 중에 뭐 좀 좋은 뭐 그런 얼굴에도 바르면 사실은 좀 이렇게 몸에는 솔직히 조금 더 덜 자극적일 수 더 있으니까.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바른다든지 뭐 아니면은 몸으로 갖다 나중에 이제 발로 이제 가는 대부분 다 거. 그냥 발로 가죠. 왜냐면 발은 많이 혹사 당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발로 많이 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동생이로 네. 내일부터 김군이 네. 뭔가 이쪽 화장대를 넘실댈 수 있어요. 갑자기 화장품이 팍팍 없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. 저는 뭐 제 거 같이 써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전 예전부터 제 거 이거 좋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여자 어떻다. 건데 뭐 이런 건가? 그리고 뭐 다 귀찮다. 나는 하나만 바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는 여러 가지를 바르냐. 너의 화장대는 내가 진짜 범접할 수가 없다.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 거 바르면 뭐 저는 좋습니다. 관리하는 것 같고. 여성분들이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 자는 동안에 내 피부를 살려야 된다는 이 일념 하나로 뭐 사실은 자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열심히 뭔가를 바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그때가 또 제일 귀찮기도 한 시간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여자분들이건 남자분들이건 밤에 자기 전에 클렌징은 당연히 깨끗이 해야 되고 어떻게 밤에 제일 열심히 뭐 단계별로 발라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? 아니면 밤에는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. 건너뛰고 좀 이렇게 뭘로 이렇게 좀 하나로 한두 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? 단계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. 내가 10개를 바르던 2개를 바르던 내가 필요한 양만큼 바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내가 2번을 바르는 게 좀 보습이 안 된다고 느꼈을 땐 그냥 4번을 바르는 거고 4번이 좀 안 된다고 느꼈을 때는 좀 뭐 더 많이 바르는 거고 단지 이제 제형의 차이는 이제 발림의 차이겠죠. 아까 말한 에센스나 이런 것들은 수분이 좀 많은 느낌은 이제 그런 건 좀 먼저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덮이는 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거에 바르는 거에 대한
흡수력이나 발림성이나 이런 게 좋아지지만 어쨌든 종류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분을 제형만 다르게 해서 요거 저거. 근데 우리 때는 그랬다.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그래서 야 너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. 이거 했으면 요거 다음 거 반드시 해야 돼. 그래서 막 6단계 7단계 나는 그게 질려버려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뭐 또 누가 어떤 연예인이 나는 잘 때 요거 딱 하나 발라요. 그럼 그게 또 갑자기 또 막 쫙 유행을 하다가 뭐 그랬는데 어쨌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거를 흡수가 잘 되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. 네, 저는 단계나 아니면 종류가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. 뭐 우리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진짜 하고 있는지 한번 화장대 털어볼 거거든요. 그때 한번 기대돼요. 다시 한번 이게 교과서는 아니잖아요. 다 각자의 그렇죠. 방식이 있는 건데 우리가 또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. 굉장히 궁금합니다. 별로 이게 참고가 되진 않을 것 같은 게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회사에서 샘플 같은 거를 많이 주긴 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한 가지를 별 쓰진 않고 이제 그때그때만 사실 좀 테스팅을 하긴 해요. 그래서 좀 테스팅하는 샘플들이 많죠.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오히려 테스팅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병을 다 쓰면 대부분 좀 다른 거를 써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말하는 거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좀 다른 거랑 이렇게 섞어서 발라봐서 아 이게 좀 이렇게도 하면은 조금 더 좋구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또 환자분한테 좀 설명을 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더 많이 하긴 해요. 근데 제 피부가 예민했다면 못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줘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을 좀 하게 되는 거죠. 어떻게 오늘 김군 좀 뭐 어디 각성이 많이 됐나요? 네, 저도 화장품을 좀 더 써봐야겠다. 이제 와이프 거를 많이 몰래 써봐야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좋은 시간 가져봤는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뭐 직업적으로도 그러시고 샘플도 이렇게 뭐 다양하게 써보시고 그러는데 그냥 보통 우리들은 화장품을 뭔가 누구는 그래요.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 제품을 계속 가는 게 좋다. 또 누구는 아니다. 이게 피부도 뭔가 뭐라 그러지? 관성이 붙고 뭐 내성이 붙으니까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좋다. 어떤 건가요? 저는 두 개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근데 이제 보습제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자기한테 잘 맞는 걸 그냥 꾸준하게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아까 말한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뭐 색조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비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은 조금씩 바꿔가는 게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? 뭐 화장품이 단종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은 자기한테 더 맞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써보다가 뭔가 그냥 좀 자주 바꿔도 아마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실 거예요. 네. 진짜 우문현답이었습니다. 그래요. 오늘 우리 동생들 특히 남동생들 도움 많이 되셨죠?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우리 닥터정께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댓글 남기나 안 남기나 볼 거야. 우리 김군이 첫 번째로 남길게요. 댓글 부대 몇 개 동원하세요. 네, 그래요. 오늘 우리 진짜 언니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동생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.